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경영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여러분들 또 자기경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또 우리가 자기경영 시리즈로 이번에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공과 여가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여가학자인 듀마즈디에라는 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듀마즈디에라는 그 프랑스의 여가학자께서는 왜 우리가 여가를 즐겨야 하는지, 왜 우리가 여가에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즐거움입니다. 인간이 즐겁기 위해서 여가 활동하고, 두 번째는 휴식이죠. 우리는 일만 하고 살 수가 없고 휴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창조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창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새롭게 만드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자기 개발이라는 거죠. 자기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창조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은 일종의 자기 창조인데, 우리가 왜 자기 창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세상이라는 이러한 재료들을 갖고 우리가 멋지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차별화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전 세계 70억 분의 1의 유일한, 신이 만들어 주신 유일한 존재죠. 그렇다면은 자기만의 독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차별화되는 방법이 뭐냐? 자기 창조라는 거예요. 이 자기 창조가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자꾸 자기 창조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발도 되고 자기 창조도 됩니다. 그래서 듀마즈디에라는 학자는 자기 개발, 저는 이걸 자기 창조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 창조를 위해서 여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가 활동이 또 재미있는 걸 해야 되고, 재미있는 걸 하면서 자꾸 스스로가 계속 할 수 있는 동기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가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그냥 노는 것이 아니다. 여가는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여가는 휴식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들여다 본다는 것이 왜 중요하죠? 네,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우리 삶을 남의 의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자기의 의지대로 살고 싶죠? 자기의 의지대로 살려면 이 여가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내가 재밌는 여가를 찾아야 되고, 또 능동적으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여가는 나의 내면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좀 의식의 전환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학자로서 또는 여가 비즈니스 전문가로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제일 좋은 여가 활동으로 여행을 뽑고 있습니다. 여행은 정말 장점이 무궁무진한데요. 여행이라는 것은 결국 일상을 벗어나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인간은 여행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게 되죠. 우리 코로나 이후로 아웃도어 레크레이션이 굉장히 증가했죠. 그래서 캠핑이라든지 또 차박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본 기전은 왜 그렇죠? 그렇죠. 언택트죠. 사람들하고 좀 덜 부닥치면서 여가 활동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런 활동들이 왜 좋냐면 바로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캠핑을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인생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난 잘 살고 있을까? 그 다음에 나는 잘 나아가고 있을까? 그럼 내 삶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게 바로 여가 활동의 중요한 가치이고 또 미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자기 경영으로서의 여가 경영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건강이거든요. 우리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여가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스포츠와 관련된 여가학자들은요, 인간이 행복하려면 반드시 밖에서 신체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체 활동은 비단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심리, 정신적으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좀 약간 찌뿌드하다가도 밖에 나가 좀 뛰고 오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곧 20분 뛰었는데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신체를 밖에서 움직이는 그 행위 하나 자체가 내 삶을 바꾸는 조금의 어떠한 그러한 좋은 가치들을 축적한다 또는 저금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경영으로서의 여가 경영의 또 다른 측면은 사회적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가 활동을 꾸준히 하면 이 사회적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죠.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데 누군가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가 활동, 우리 테니스 칠 때 혼자서 테니스 치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연습해서 우리가 벽에다 두고 여러 가지 뭐 스트로크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서브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연습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시합할 때, 탁구 시합할 때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죠. 축구할 때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농구할 때 혼자서 할 수 없죠. 이러한 여러 가지 여가 활동에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가 좋아집니다. 우리 팀끼리 주고받는 메시지, 또 의미, 공을 전달하고 시합 끝난 후에 그 느끼는 그 짜릿함, 즐거움, 이런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동호회라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스포츠 동호회건 또는 여러분들 뭐 다른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의 동호회, 뭐 꽃꽂이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시를 좋아하면 시를 같이 시작 활동을 하는 그런 동호회, 이런 동호회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호회는 그냥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의미를 나누는 놀라운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동호회는 정을 쌓아가는 또 정을 나누는 좋은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경영 차원에서 여가경영을 볼 때 아침형 인간이라는 하나의 또 키워드가 있어요. 아침형 인간이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사람은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밤에 오랫동안 12시, 1시까지 해야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틀린데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 요즘 뭐 우리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는 김승호 회장님, 뭐 지금 재산이 뭐 맨손으로 시작해서 4천억이 넘는다는 그 스노우폭스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은 6시와 6시를 하루에 2번 만난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6시 전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도 저는 뭐 김승호 회장님의 이야기지만 저도 아침형 인간이 되라고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침형 인간이 된다면 좋은 게 할 수 있는 아침 시간에 여가 활동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뭐 요가가 됐건 독서가 됐건 명상이 됐건 달리기가 됐건 또는 걷기가 됐건, 저는 걷기를 좋아해서 30분 정도 걷는데 이러한 활동들을 하면 아주 삶이 바뀌게 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의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하루를 길게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글 쓰는 사람, 요즘 뭐 그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공병호 작가님은 아침에 글을 쓰시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나는 쓴다 고로 존재한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나는 쓴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아침이 좋은 건 또 두뇌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요. 두뇌 가동률이 높으면 좀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공부하거나 또는 뭐 영어 공부, 또는 우리 여러 가지 외국어 공부를 하고, 또는 내가 꼭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시기가 바로 아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침에 할 수 있는 걸로 걷기, 명상, 그 다음에 목욕을 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한다라는 게 내가 아침에 나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루 열심히 살겠다.
어떻게 해요? 차별화돼서 살겠다. 저는 여러분들이 차별화돼서 사는 삶을 살면 성공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성공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로또 복권 딱 당첨돼서 우리 뭐 지금 뭐 복권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마 몇십억 대인데 미국은 지금 뭐 몇천억 조도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막 몇천억 대 가지고 사람이 인생이 확 바뀌지 않는 이상은 성공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여러분 앞에 또는 제 앞에 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습관을 조절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럼 하루하루를 달리 사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루하루를 달리 살려고 하는 그 의지, 그 목표는 뭐예요? 남과 차별적으로 살겠다. 이래서 자기 경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 자기 경영의 차원에서 여가 경영이 필요한 것은 바로 나만의 고유한 시간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나만의 고유한 시간이 아주 나의 성장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언제 성장하죠? 남들과 수다 떨면서 성장합니까? 남들하고 같이 술 마시면서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뭔가를 생각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여가활동 끝나고서 내가 회고해 볼 때, 다른 친구들하고 여가활동 끝나고 내 스스로를 한 번 정도 되돌아볼 때, 그때 사람은 많은 부분 바뀌게 됩니다. 매력적인 인간이 된다는 것은 나만의 이와 같은 고유한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돈이 많거나 또는 명예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만의 기품이 있는 거예요. 기품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 옛날 스승님들은 신언서판이라고 그랬죠. 신체에 그 보이는 기운,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나 판단력이나 공부한 정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는 여가 활동이 중요해요. 수동적인 여가로 여러분들이 예술 활동도 하고 미술관도 가고 독서도 많이 하고 또 친구들하고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등산도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1인 1기 이러한 운동들,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를 연습을 일주일에 2-3번씩 꼭 하고 또 라운딩도 한 번씩 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이 나의 삶을 바뀌게 되고 나를 자기 경영의 그러한 상태로 이끌게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기 경영을 통해서 성공의 길에 하루하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